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진학지원단이면서 보시다시피 김천고등학교에서 진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오전에 많이 오셨다가, 그리고 의대 쓰는 풀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인원이 늘어도 딱 쓸 아이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밀착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 좀 나눠보고, 그리고 좀 실질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조금 해가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서 자사고는 딱 두 개 있죠, 그죠? 포철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그 앞에. 네. 1학년. 1학년. 고3은 없구나. 혹시 고3 학부모님들 계세요? 없어요? 사실은 1학년 학생들이 듣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은 아마도 한 3년간은 지속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3학년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최저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 책자, 여기 오신 분들 책자를 보시면, 제가 책자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런 데 오시면 책자 같은 거 받으시고 그냥 없거든요. 뭐 뒷전에 있고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올해는 딱 보실 것만 놔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가 얼마고 뽑는 인원하고 3개년치, 제가 작년에는 2개년치만 했는데 이 상황이 되면 3개년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개년치 평균, 그러니까 어디가를 다 뒤져서 하나하나 다 쳐놓은 겁니다. 그거 입력한 거니까 아마 간혹 틀린 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나 이런 것들은 점수대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거 참고해보고 그것만 싹 이렇게 가지고 계셔도 아마 급한 대로 내가 수시가 최저가 얼마였지 이런 거 바로바로 보시면 최저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해놨고, 지역 인재,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지역을 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의치 한약 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의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의대 위주 의치 한약까지는 다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혹시 가지고 있으면 아마 내가 공부하다가도 아마 금방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역 걸 보시면 이만큼 뽑네, 그럼 이만큼 뽑는데 등급은 이 정도 되네, 그러면 여기 아이들은 다른 데 지원하지 않겠네,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어서 나가는데 이렇게 들을 것만 들으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예, 저 혼자 꿋꿋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사실 잘 외부 강의를 잘 하지 않는데 한 진짜 요 인원 갖고는 제가 처음입니다. 예, 하여튼 당황스럽기도 한데 예, 많이 가셨더라고요. 예, 뭐 힘드셨는지 많이 가셨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가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뭐 오신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어머님들하고 학생들이 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이렇게 달라졌고, 그리고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옆에 성적을 보면 갑작스럽게 성적이 툭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성적이 훅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알고 그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보는 방법들 위주로 해야 요게 한 80분, 요거 사실 의학만 해도 한 2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약적으로 해볼 테니까 필요한 것들만 잘 체킹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할 거고요. 의학과 위주로 해서 나머지 과는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변동이 생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좀 체크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건 책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는 책자에 다 있으니까 의치한약수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어쨌든 최대 화두는 얘기 때문에 인원들 제가 다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해는 요만큼, 그래서 전체 인원이 이만큼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작년 수능 인원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가 50만. 보통 저희가 왜 자꾸 그 인원을 중요시 하냐면요, 100명 중에 1등 4%와 50명 중에 4%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고 못 맞추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인원수를 따져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격 가능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수능은 보통 10% 정도의 결시율이 발생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44만 4천 명이니까 한 2% 정도 인원이 의체안약수로 다 뽑힌다. 그러면 그 밑에 라인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연고대부터 쭉 내려갈 거니까 생각보다 인원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해 인원은 얼마인가요? 올해는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습니다. 많아서 한 만 몇천 명 정도 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대략 2% 정도의 인원을 뽑고 있구나. 오케이, 요 정도 그냥 기억하실 것들만 그냥 한 번쯤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이름을 쓴 건 뭐냐면, 시중에 사실 어머님들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어느 건 진실이고 어느 건 사실은 예측을 한 거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서 내가 원서를 써야 될지, 그리고 저희는 경북에 있기 때문에 경북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사실 이제 서울보다 어쨌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보다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진실과 아니면 그 추측하는 걸 조금 구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졸업생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예측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많아진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걱정만 하십니다. 걱정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지원자 현황인데요, 졸업생들은 실제로 398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책자에 없는 자료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는 순전히 꼭 필요한 것들만 있고, 제가 오늘은 많은 것들 좀 추가해서 왔습니다. 지원자들 자체는 많이 늘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근데 여기서 9월에는 얼마나 늘고 10월에는 얼마나 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뭐 그 뒷말이 더 너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졸업생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닐 수 있다. 물론 늘긴 늘 테지만 느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요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특히 1학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기는 지금 3학년 직전에 있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듣고 준비하면,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법한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6월과 올해 6월을 이렇게 차이를 한번 보시면, 여긴 지금 순수 인문계열 혈통들 사탐만 응시한 학생들과 순수 자연계열 혈통 과탐만 응시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저기서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문과 학생들의 비율, 즉 비율은 엄매 비율하고 뭐 화작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과 학생들 중에서 과탐만 응시하는 학생들 자체 인원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 중에서 엄매를 하는 학생들 비율이 줄었는데 비율 자체가 10% 늘었습니다. 그 말은 전체 인원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퍼센트는 높아진 겁니다.
즉 그러면 여기 있는 이과 학생들 중에서 화작을 하는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 계속 어떤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빠지는 인원들은 아마 사탐, 과탐 동시응시자로 갔을 텐데 사과탐 동시응시자가 얼마나 될 건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문과 학생들 중에서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인문계 학생들 얼마 없지만 학력 수준이 있는 학교는 무조건 자연계가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확통을 쥐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으로 많이 옮겨갔는데, 문제는 여 밑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미적을 선택한 학생보다 여기 지금 확통 선택한 비율을 한번 보시면 늘었죠. 그죠? 요만큼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려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인원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그 인원들은 그러면 어떤 변동을 일으킬 건지를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확통은 순수 이과 학생들 중에서 확통이 늘었고, 왜 늘었냐면 지금 대학들이 최저를 반영하면서 수학과 과탐 응시자 제한을 다 풀은 학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의 공부량과 확통을 하는 학생들의 공부량은 다릅니다. 그런데 확통으로 정시를 가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최저를 맞추는 건 확실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학년 학생들은 그렇다고 해서 확통을 쥐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입니다. 선배들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네. 그러면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해야 될까를 잘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 구성이 돼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결국 사탐, 과탐 비율자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아까 화작에서 인원 많이 빠졌죠. 상위권 학생들은 엄매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엄매 인원 빠진 것보다 화작 인원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화작에서 빼서 과탐 학생들이 사탐을 한 개씩 다 걸쳤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게 선생님 왜 중요한데요? 문제는 과탐에서 인원이 다 빠져나오면, 과탐에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쳐야 되는데 8,000명이 돼버렸다, 6,000명이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등급 숫자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제가 화작을 봤냐면,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빠진 건 분명히 상위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하위권들이 빠져서 사과탐을 가고, 그러면 과탐도 다 빠졌을 것이고, 그러면 빠진 인원만큼 누가 들어올까요? N수생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있다가 70명으로 빠졌다가 다시 100명이 차면 이 30명 빠진 인원이 내 밑으로 들어와야 내가 이 어느 정도는 유리할 수 있는데, 다 위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앉아서 그대로 다 위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추후에 9월이 되면 조금 더 과탐 인원자들이 더 빠질 거고 사탐 인원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능까지 가면 그 영향을 좀 받아서 결국은 올해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늘어날 수는 있는데, 과탐 자체의 인원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과탐 체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과탐 전체 응시자들은 늘긴 늘겠지만 언론에서 나오거나 하는 만큼 굉장히 많이 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은 과탐 1등급, 즉 과탐을 이용해서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나 경북대 의대를 가려고 하면 경북대 의대는 과탐이 필수입니다. 과탐 필수에 2개, 작년에는 절사했는데 올해는 반올림이 돼버렸습니다. 그 말은 1, 2등급을 받으면 작년에는 1등급이었는데 올해는 2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과탐 하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 배려버리면 나머지에서 최저를 못 맞추고 결국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1학년들 혹시나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북대를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과탐은 필수적으로 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이 늘긴 늘 건데 그 인원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막 몇 배가 증가해서 수험생들이 막 혼란을 겪지는 않을 건데, 늘긴 늘 텐데 윗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등급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보수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저지선이 붕괴될 수 있다. 제가 사실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요, 사실 의대 얘기하면서 제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최저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못 맞춥니다, 지금 이거 자체를.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체제 얘기를 할 테니까 학생들은 예전에는 생활교육부 잘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인지하고 가시는 것도 앞으로 학교 생활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사탐을 계속 아마 갈 거니까 요거는 실제 팩트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는 실제로 사탐 인원이 많고 적고 이거는 사실 크게 뭐 어차피 많을 거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요, 화원이 지원자들이 39,000명인데 여기 보면 작년에 5만 명이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는 게 화원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화원을 과탐을 선택하면 이거 인원은 더 빠질 수 있고 빠지면 채워질 수 있는데 그 채워지는 인원들은 대부분 재수생일 거고, 근데 아셔야 되는 건 화원을 선택한 학생들의 국수 영어 총합의 성적이 가장 높은 집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화원을 선택하지 말라가 아니라 화학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진짜 빡빡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뭐 사과탐을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인 과목이 있고 한두 개 틀려도 사실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학생들이 그런 걸 잘 찾아갑니다. 경제, 정법 이런 것들 보시면 인원이 늘었거든요. 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는 이유는 한두 개 틀려도 1등급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는 해보실 수 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우리가 최저를 이렇게 봤을 때 사과탐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사탐을 선택하셔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의치한 약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기본적으로 과탐을 일단 하고 견뎌보고 추후에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요거는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통 이야기도 하고 미적분 얘기도 하는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 물론 선생님들도 계실 거지만 영어 1등급이 저렇게 나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절대평가하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의도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가 나오면 올해 이게 예전에 왜 굴비 이렇게 달아놓고 못 먹고 이렇게 보기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의대 인원 많이 늘었는데 보고만 있다가 모든 인원들이 싹쓸이로 전부 다 정시로 다 이월될 거다. 그러면 재수생들만 논한다. 우리 거 내가 다 내 거 다 됐다가 막판에 다 내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2등급도 9%밖에 안 나오면 저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 그래 절대 영어는 1% 저렇게 안 나올 거야,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래 한 5, 6%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점을 맞으려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91점이 될 수 있는데 90점을 맞으려고 영어 공부를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무조건 2등급입니다. 그걸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저지선을 밑으로 내려서 자꾸 만만하게 보려고 하지 말라. 저지선이 여기 있으면 더 올려서 그거를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근처는 갈 수 있다. 요거를 꼭 좀 기억하셨다가 영어로 최저 못 맞추면 못 맞추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1학년들은 영어 막 하다가 영어를 자꾸 소홀히 하는 학생들, 영어만 잘해놔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입니다. 그러면 사실 영어에서 아낀 힘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면
뭐 수학에다 쓴다든지 국어에다 쓴다든지 아니면 탐구에다 몰아넣을 수 있는데, 지금 3학년에 와서 부랴부랴 영어를 챙기면 이렇게 그죠, 풍선처럼 누르면 반대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영어는. 그리고 몇 프로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빠른 이 사탕 발린 소리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1%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물론 그러면 교육과정 원장님은 모든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정말 단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표점이니까 뭐 이거는 정시하고는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요 인원으로 요걸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그 최저를 자꾸 이야기를 했는지 뒤에 자꾸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니까. 근데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어머님들이 아시고 좀 유튜브를 추가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도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간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보시면 확실히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의대를 가려면 전라도를 가라는 얘기가 진짜 많은 공공연히 있었는데, 요즘은 의대를 가려면 충청도를 가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을 와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올해 현재 3학년이고 내년에 지금 여기 고2, 그러니까 여기 고2 자제분들을 둔 분들은 요렇게 됩니다. 요게 뭐냐면 전체 학생 수 대비 의대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저희가 1.09 정도 되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내년이 있으니까 아들아 내년이 있잖아. 내년은 없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예전에 사실 교대를 간 학생들, 교사의 꿈을 꾸고 교대를 간 학생들의 내신이 1점대 초반입니다. 그 학생들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학생들이 지금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수능 체제를 못 맞춥니다. 내년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못 끝내고 내년에 간다? 절대로 한 해가 끝나면 무조건 상황은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물론 여기는 고3 학부모님들이 제가 봐도 한두 분 뭐 계시는 것 같은데 1, 2학년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그에 올해 지금 아직도 의대 정원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아직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마당에 이 인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미 입학 전형 계획이 다 발표됐지만 올해도 갑작스럽게 나왔던 것처럼 이게 한 방에 다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인원들은 끝까지 잘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시이기 때문에 사실 정시로 갈 수 있는 건 힘들고, 혹시라도 정시로 가야 되겠다, 내신이 너무 낮아서 나는 정시로 뛰어들겠다, 어머님들 끝까지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1학년들 부푼 꿈을 안고 이거 할만하겠네, 큰일 납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경북은 안타깝게도 현역으로 정시로 간 학생은 없습니다. 대구에 그 난다 긴다 하는 경신, 대륜, 해와, 뭐 정화, 대구여고 이런 아이 경북고 다 합쳐도 19명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어디 갔냐면 저기 N수생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경북이 14명도 저희 학교에서 한 5명 됩니다. 포철에 한 몇 명 됩니다. 일반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 힘든 가시밭길을 자꾸 애써 가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정시로 간다 마음 먹고 공부를 하란 얘기지, 엄마 내신이 낮으니까 나는 그냥 정시 갈래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아마 그냥 표로 봤을 때도 그죠? 이게 표로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시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수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 인원을 뽑고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의예과 전체 정원이 어떻게 변했고 체제가 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맞춰보시면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지금 전체 인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요걸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다 쳤습니다.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것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열어서 다 하나씩 세서 다 뒀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화를 이렇게 보시면 신설된 곳도 있고 빨간색이 많은데요. 여기는 지금 어느 편이냐면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이라서 좀 덜한데요. 다음 장은 불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제가 여기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여기서 딱 단언컨대 의사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다 압니다. 근데 저는 딱 그 입시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만큼 늘었다. 우리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는 건 맞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 입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될 것 같기는 하다. 뭐 요 정도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고, 물론 나중에 뭐 복합적인 문제들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입시하는 입시쟁이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너무 벌겋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결과적으로 오늘 주로 볼 곳은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군이 변한 게 있습니다. 정시도 사실은 뭐 그래도 고민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충남대가 가해서 나군 하나 변한 거, 그리고 이쪽 편에 보시면 여기 밑에 인하대가 원래 다군에 있었거든요. 과군으로 왔다, 요 정도. 그래서 다군의 정시로 가장 높은 대학은 순천향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요 정도로 파악이 되니까 거기 제가 표에 다 표시해 뒀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교과는 어느 정도 라인이 딱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의대 아무나 갈 수 있어. 아무나 못 갑니다, 어머님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건국대 갈 학생이 갑자기 뭐 의대를 갈 수 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푼 꿈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져 있는 선에서 그렇게 많이 변동될 수 있지, 많이 변동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한 3-4개 정도 두시고, 충분히 고려해서 질러볼 수 있다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향해서 한두 곳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겁니다. 자, 교과입니다.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보기 편하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집사람하고 둘이 저거 옆에 있는 성적을 다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찾고 제가 거의 한 3주를 찾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쳤습니다. 누구 하나 자료주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료가 너무 필요한데 서울에 이제 그 유명한 학원 관계들 분을 해서 자료를 좀 달라. 본인들도 아직 없답니다. 그 말은 아직도 본인들 아직 정리를 다 못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빠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다 쳤기 때문에 수작업이다 보면 약간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몇 번 확인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곳은 조금 잘 보셔야 된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만 하나하나씩 좀 찝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나중에 대구 경북에서 일단 3-4개 정도 안정화시켜 두고 위로 뭘 쓸지 고민하실 때 이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서 요겁니다.
일단은 가톨릭대 의대는 저기 보시면 저것도 잘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원래 가톨릭대 의대 사실 쓰는 인원도 1.0인데 제 눈도 1.0이 안 되는데 굉장히 높죠, 그죠? 저거 쓸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원원이었는데 이제 2 과목 반드시 한 과목은 있어야 최저를 인정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바뀐 건 제가 추가로 조사하다 보니까 빠뜨려서 제가 저기 표시했으니까 저거는 표시해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의대는 2 과목을 봐야 된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저 뒤에 1.0 1.0 저게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판에도 계속 1.0일 겁니다. 10명. 그래서 그거는 안 바뀔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쨌든 2 과목도 있고 직윤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2 과목 반드시 쳐야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고요. 그리고 여기 가천대 10명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1.0이었는데 3개 영역 각 1등급입니다. 탐구는 절사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절사도 있고 평균도 있고 있습니다. 평균이란 얘기는 1.5면 2등급이 된다, 그러니까 1.5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합 4인데 4.5가 되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절사라는 얘기는 1, 2를 받으면 1.5인데 5는 빼고 그 다음에 1이란 얘기로 받아들이셔서 거기 있는 이렇게 최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요거는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고 하나씩 골라내서 한번, 그럼 한 10개쯤 된다? 그럼 한 개씩 쳐나가면서 6개를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명 늘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거는 내신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거의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1.0땡에서 결정 날 거라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그래도 3개 합 3등급인데 없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아닐 수 있다라고 자꾸 이제 본인을 이렇게 하려는 아이들,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알고 좀 더 빡빡하게 해석을 좀 해주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올해 그리고 바뀐 건 연대, 물론 여기 보시면 연대도, 여기도 보시면 경희대가 지금 반영별 필수 영역 다 풀었죠, 그죠? 경희대는 확통하고 사탐을 쳐도 됩니다. 확통 사탐. 진짜 나는 과학에 재능이 없다, 그러면 1.0 맞추고 저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희대는 비교과가 32, 교과 종합평가 30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1.0이라도 들어가시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대가 작년에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최저가 생기고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연대에 나오는 저 1.0과 1.03으로 찍히는 숫자는, 연대는 Z점수를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선생님 저 Z점수 얼마인가요? 물어보시면 Z점수가 거의 1.78 뭐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학교마다 Z점수가 안 나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1.0이라고 해도 Z점수가 사실은 1.4, 1.5밖에 안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Z점수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 된다. 그거 조금 확인하시고.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인하대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죠? 인하대가 사실 최저가 셉니다. 세계 1등급인데 얘는 평균이고 가천대는 절사입니다. 그러니까 3.5가 가천대는 맞지만 인하대는 안 된다. 그리고 가천대도 마찬가지 사과탐을 다 풀어줬다. 인하대도 사과탐을 다 풀어줬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성향도 보시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풀이 형성되고. 선생님 그러면 이게 거의 3배 늘었는데요, 3배가 늘면 저기서 조금은 이게 균열이 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급격하게 저 등급, 그래서 제가 3개년치를 놓은 겁니다. 3개년치를 봤을 때 저거 보고 덤벼들지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행운을 노리고 들어가면 저 뒤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어쨌든 요 판에서 놀아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건져야 됩니다. 무조건 합격하고 그 다음 나머지 차순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작년에는 경북대가 3합 4에서 절사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올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한 20% 정도가 더 못 맞추더라고요. 근데 경북대는 올해 증원 될 줄 모르고 최저를 올렸는데 증원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경북대를 저 3합 4로 못 갑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 경북대 의대를 가려면 6개, 6개에서 총 전체 그 정도 틀려야 됩니다. 근데 6개도 한 과목에 6개 틀리면 못 갑니다. 제가 실제로 화학에서 5개 틀리고, 우리 학생 중에 화학에서만 5개 틀리고 수학에서 1개 틀렸는데 그 아이 결국은 수도권 못 갔습니다. 한림대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틀리면서 6개를 틀려야지 경북대 갈 수 있다. 그러면 삼합사로 경북대 간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올림으로 바뀌었다는 걸 아시고, 여기는 뭐가 필수죠? 과탐 2과목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경북대를 가려면 과탐을 잘해야 됩니다. 과탐 2과목 그거 꼭 좀 기억하셨다가, 그래도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28명이면 많이 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가톨릭대 의대 38명입니다. 요거 20명 늘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기 보면 과탐 2개, 요건 절사라서 삼합사입니다. 2과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절사, 오케이, 삼합사. 가톨릭대가 38명, 엄마 나는 가톨릭대 안 갈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정해놓고 본인이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든 불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좀 바뀐 걸 보셨을 때, 올해 동국대 요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라도에서만 있었습니다. 호남을 뽑고 전북을 따로 뽑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북만 16명입니다. 경북 학생들 진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저기도 교과 전형에 대구 경북이라고 안 쓰거든요. 왜? 저는 경북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경북 대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경북에 계시니까 이 경북 지역 이제 저거 삼합사, 대구 가톨릭대 삼합사와 동국대 의대 삼합사는 뭐가 차이가 나죠? 여기 지금 과탐이 1개입니다. 과탐 2개와 과탐 1개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최저를 맞추는 것도 과목별로 좀 잘 조심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 그다음에 동국대 와이즈 신설됐다. 요거 좀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미 대구 경북으로 뽑는 인원도 20명이나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최저 맞추는 아이들이 대구에서 많을 겁니다. 근데 경북 지역에서 교과로 16명을 뽑는데 과연 삼합사가 몇 명이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삼합사를 어떻게든 맞추면 경북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영남대는 교과밖에 없는데요. 영남대는 보셔야 되는 게, 영남대는 여기 보시면 37명이 되긴 했거든요, 여기. 근데 영남대가 우리나라에서 최저가 높기로 한 3, 4번째 됩니다. 사합 5인데 탐구는 1개입니다. 근데 여기도 선택 과목, 수학 선택 과목을 풀어주긴 했습니다. 이게 계속 고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요거는 어머님들 사합 5가 되고 내가 내신 1점대 후반 넘어가는데 될까요? 최저 되면 써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구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써보는 것도, 그래서 최저가 중요하다. 근데 선생님 저건 뭔가요? 영남대 의학창이 이제 어머님들 저거 언제 면접이 있냐면요, 10월 18일,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굳이 이걸 때문에 써서 예를 들어 거기 가서 실패를 한번 맛보면 돌아오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히 하셔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 굳이 지역인지 있는데 저것까지 이렇게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과는 이 정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 다를 놓은 이유는 지역마다 얼마나 인원이 뽑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으로 들어갔을 때도 내가 이게 치고 들어가도 되나? 요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전체 다를 놨고,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보면 몇 개 남는지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건양대 선생님 최저가 없어요, 저거 보시면 1.0, 1.0, 최저 없는 것은 무조건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양대는 면접이 굉장히 힘듭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얘입니다. 충북대 의대가 16명으로 4배가 튀었습니다. 근데 요럴 수는 있습니다. 저기 지금 삼합4거든요. 삼합4긴 한데 삼합4면 대구 경북에서 정리되죠, 그죠? 굳이? 근데 수학이 필수거든요. 수학이 필수면 그냥 삼합4보다 수학이 필수면 약간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수학이 필수라는 얘기는 내가 수학을 좀 잘 하면서 좀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 충북대가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생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이런 데도 많이 뽑죠. 경상국립대는 거의 2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쭉 없애고 나면 남아있는 것 중에서 요걸 보셔야 됩니다. 부산대 의대가 올해 드디어 교과가 생겼습니다. 일반 원래는 지역인재밖에 안 뽑았거든요. 부산대 의대가 이제 30명으로 전국에서 뽑는 교과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할 수가 있는데,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내신 때는 경북대 일반 교과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러면 선생님 경북대까지 부산대까지는요 최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선생님 우리 아이는 과탐을 절대 못해요. 그러면 경북대 못 쓰죠. 그러면 부산대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대는 수학 포함 3합5 탐구 평균입니다. 탐구를 집어넣으면 수학 포함해서 국영수만 해서 3합4가 되면 여기 또 됩니다. 근데 과탐을 유독 못하는 아이들은 있고, 그리고 과탐을 잘하면 경북대까지도 써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최저를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그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최저를 좀 고민하셔서 이제 학교를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쭉 다 없는데 여기는 뭘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톨릭 관동대가 20명이 됐습니다. 요거는 강원도까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정리하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멀리 자제분들 보내시지 마시고 저 정도만 되면 대구 경북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많이 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2명, 제가 저 숫자 잘못 넣은 줄 깜짝 놀랐는데요. 의대를 한 단위로 100명을 뽑는다고요? 무전공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전남대는 지역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 쌍끌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거 싹 다 끌어가면 광주 전라도에 있는 학생 1등들은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수치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다 끌어가는데 우리는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요만큼 남습니다. 여기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저가 제일 센 데가 고대의대 4.5 평균, 그 다음이 얘입니다. 4.5 절사 탐구 2개. 그래서 여기는 수도권 학생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최저가 되는 학생들, 내신이 조금 1점 한 중후반 좀 되더라도 쓰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3개년치를 놓으면서 본 건 19명에서 24명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의 자료 70% 컷인데 이게 올해 얼마나 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저가 되면 뭐 저 정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조선대는 어머니들 보시면 계속 3합4에서 걸렸는데 5가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3합5. 그래서 저기는 내신이 1.0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1.0땡인데 도저히 최저가 3합4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저 라인을 놓으실 때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사고나 뭐 자사특목은 종합이 유리할 거고요. 일반고 중에서도 종합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난 학교들은 그대로 쓰면 되는데 한 번도 나지 않았다면 선생님하고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종합 인원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에서는 바뀐 건 사실 서울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고대의대가 작년부터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면 최저 맞추고 하면 쭉 그냥 서류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면접에 굉장히 불편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저기는 어머님들 4.5 평균 없을 것 같죠? 저거 최저 충족률이 61%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5가 되고 서류 조금 있다 하면 저 부분도 고려를 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이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균관대가 2배가 됐습니다. 50명. 성균관대가 2배가 된 50명의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라인에 저 등수, 저기 있는 이 점수대가 사실은 자사특목 영재고 다 합친 거라서 끝 나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게 111 있다가 2가 되더라도 1.3 얼마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저거는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올해 바뀐 건 성균관대는 면접이 수능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성균관대 면접이 수능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균관대는 그래서 사실 잡혀갈 염려는 없습니다. 성균관대는 의대는 2개, 많이 틀려도 3개입니다. 3개 틀려갈 수 있습니다. 많이 틀려도, 진짜 많이 2개 틀려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잡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능 전에 면접 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소진하고 나면 사실 수능 최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저 좀 낮은 의대를 간 아이들, 서류가 탄탄한 아이들이 다 올라와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에서 서울 경기는 사실 큰 부분은 없는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면접이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겼다, 뭐 요 정도. 최저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저기 1.98, 어머 나도 1.8인데 되지 않나? 큰일 납니다. 중앙대는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기는 굉장한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서류에서 웬만한 강점이 있지 않으면 쓰면 한 장을 버릴 수도 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요 밑에 올해는 요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가 드디어 추천형을 만들면서 최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제일 문제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교과가 지금까지도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과가 3합7이 생기면서부터 일반고 모든 학생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3합7 어렵거든요. 의대는 지금 학생부 종합만 하면서 3합4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추천형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근데 이거는 종합이기 때문에 서류가 잘 돼 있고 3합4를 맞출 수 있다면 그래도 학종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어쨌든 뭐 해볼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가 인원이 팡팡팡 뛰었습니다. 거의 2배씩 다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종합해 보시면 33명이 늘었긴 했지만 여기도 보시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사실 잘못 친 적, 우리 아내가 2.2를 찍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왜 2.2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기는 2.2가 맞아. 왜냐하면 자사특목 영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점수가 벌어집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최저도 4.6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배가 됐다. 40명. 그리고 인하대 의대가 최저가 없으면서 42명이 됐습니다. 서류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최저를, 사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전해신 때가 생기긴 합니다. 요거는 자사특목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없기도 하고 워낙 1등급 대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늘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볼까,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는 인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학종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은 요겁니다. 39명에서 58명, 경북대가 58명이 됐습니다. 58명. 괜찮은, 제가 봤을 땐 인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제가 천둥 번개를 더 크게 치려다가 이게 올림입니다. 서류도 좋으면서 3합4 올림을 맞출 수 있는 아이가 과탐 포함인데 과연 얼마나 될까? 경북대도 자사특목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대가 저렇게 뒤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 3등급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기는. 그런데 문제는 경북대 의대 다 해놔놓고 지금 저 반올림 조고에 발목에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부분들은 꼭 좀 참고해 보시고 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좋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계명대가 작년에 6명인데 20명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최저가 없었거든요. 작년에 최저가 없다가 올해 다시 생겼습니다. 여기 계명대 일반 전형이 있었다가 폐지시키고 지역인재에서 최저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탐구 1개입니다. 탐구 1개에 3합4 기억하시고, 의외로 20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조금은 서류가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처저를 보고 조금 더 지원하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대구 가톨릭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일부러 하트표를 쳤습니다. 의대 중에서도 3합 5가 되는 건 대구 가톨릭대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작년에 3명이었거든요. 3명이라서 경쟁률이 너무 치열했어요. 3합 5 작년에도. 그래서 12명이 됐기 때문에 내신 컷을 살짝 보시고 서류가 조금 돼 있다 그러면 최저가 안 된다. 내신이 굉장히 높고 잘 해놨는데 최저가 자꾸 발목을 잡으면 조고 3합 5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대가대 의대인데 의대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고 가리지 마시고 어쨌든 일단은 합격하고 골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동국대는 아까 교과도 경북이 있었고 종합도 경북만 뽑습니다. 기회입니다. 근데 서류도 좋고 최저도 3합사를 맞추는 아이가 경북에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서류가 좀 잘 갖춰져 있고 3합사가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보시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인재 자체도 19명 또 늘었거든요. 이게 골고루 다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에서도 경북 안에서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빼고 나면 요만큼 남는데요. 요거가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근데 요것도 사실 3합 5거든요. 3합 5 괜찮네. 여기 수도권 아이들이 마지노선이 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이 터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 부분도 어쨌든 3합 5라는 거가 있지만 서류국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힘들 수도 있다. 어쨌든 40명을 뽑는다. 일단 그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작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 부분까지 내려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다 없어지고 동아대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죠. 동아대가 생겼는데 4개 영역 등급 합 6. 이것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의 성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요만큼 생겼다. 근데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많은 인원들에서 학종으로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울산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20명 늘었습니다. 메이저 의대 중에서 울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간씩 학생들의 선호도는 약간씩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대가 조금씩 더 치고 올라가서 메이저에 근접한 지금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울산대는 34명을 뽑고 그리고 근데 최저가 3합 4 올림 경북대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과탐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히 났을 때 어느 정도 고려는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서류가 좀 잘 갖춰져 있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치를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서류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차라리 교과로 승부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죠 다 없애고 나면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작년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원광대 같은 경우는 그죠 교과를 가장한 종합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저는 그냥 교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뽑는 인원도 너무 적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평균기가 최저가 거의 5, 6이죠. 그래도 눈이 조금 덜 피곤하죠. 그죠? 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가 이미 3합 6, 3합 5, 3합 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높고 어쨌든 그 평균 자체가 내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다 있다. 원광대인데 왜 이렇게 높아? 체제를 딱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강원도까지 가실까요? 강원도는 한림대가 있습니다. 한림대는 많이 늘긴 했습니다.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 있는 3영이 중에서 한림대가 그래도 순천향 한림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제대는 이미 서울에 있는 백병원 자체를
그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한림 순천향 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한림대 같은 경우 한림대는 옛날부터 MMI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학교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서류를 잘 봤을 때 이 정도 인원이 늘었다 참고하셔서, 그것도 삼합사 평균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원하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만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의대는 모두 다 정리가 됐는데요. 아까도 의대 정리됐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의대 말고 치대도 있고, 사실 올해 대구 경북은 한의대가 조금 걸려 있기 때문에 한의대는 조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접 유형인데 요거는 뭐 크게 그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 정리는 센진학에서 뭘 가져왔냐면 면접 일자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몇 개를 골랐는데 면접이 겹치면 하나씩 빼셔야 됩니다. 선생님 면접 되면 어디로 갈까요? 똑같은 날짜에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건 한 장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면접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변수도 있습니다.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이 종합으로 봤을 때 11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직윤, 저것도 종합이죠. 11월 30일이고요. 울산대 종합도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날 메이저 3개가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종합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유불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은, 그래서 면접 날짜끼리 쫙 놔보고 어디가 더 선호도가 높은지를 재서 조금 비켜간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면접 어떻게 준비할까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접 고민하지 마시고 최저를 고민하시면 된다. 근데 면접은 사실 한림대 걸 일부러 가져온 이유는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요거 한번 펴보시고, 요 정도 우리 아이들이 1점대 초중반을 버티면 이건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 문항도 거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혹시 1, 2학년 학생들은 이런 것도 나오네, 그러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선배들하고 있으면서 물론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그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다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 또한 학교 생활에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꼭 준비를 해야 될까? 평소에 비문학 지문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좀 이렇게 사설 정도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해서 기본 바탕이 조금 되어 있으면 면접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림대 같은 경우는 3가지 상학 영역부터 시작해서 인성 3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한림대가 오래 지속해온 MMI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실 분 정도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라서 그래도 한번 보시고 요 정도네 그러면 앞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하실 때 아이들하고 뭐 요런저런 이런 담소를 나누셔도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말들이고요. 제가 웬만하면 논술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논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천대가 지금 논술에서 40명을 늘려놨는데, 이 가천대가 어떤 데냐면 가천대 수학 문제가 수온수투 미적분, 즉 29번 30번 수능에서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그 정도의 문제를 8문제를 낸답니다. 올해 가천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학에 굉장히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한 장 정도 가천대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게 논술은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500대 600대 1을 뚫는 건 사실 어머님도 주변에서 못 보셨을걸요. 저는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옛날에 경희대 565대 1, 작년에 아주대 450대 1인가 뭐 뚫긴 뚫더라고요. 와, 이게 화강암을 뚫을 정도로 거칠게 뚫고 재수생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근데 얘는
어쨌든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 인원도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원 다른 거는 사실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한 장 정도를 쓸 때 정말 내신이 정말 너무 안 좋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치대입니다. 치대는 올해 부산대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의대가 늘기 때문에 치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그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최저를 보고 한번 쓰시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부산대는 이제 예전 치전원에서 전부 다 학사 뽑는 걸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잠시 안 뽑고 내년에 2배를 해서 8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부산대 80명이 또 변수가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부산대 올해 뽑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준 거는 부산대 때문이지 나머지 부분에 영향은 없고, 사실 부산대 치대를 가는 아이들도 거의 의대를 걸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의대 전원 전체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에서 치대 인원이 빠졌으면 문제가 되지만 많이 는 부분이라서 사실 크게 영향을 받을까는 사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치대는 전라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4개나 되는 치대가 전부 다 전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보시고, 저희는 그래서 뭘 한번 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를 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어머님들하고 학생들은 봐야 될 게 경북대 치대, 의대를 쓸까 치대를 쓸까 고민하시는 아이들. 자, 작년은 의대를 쓸까 치대를 쓸까 고민이 됐을 겁니다. 왜? 최저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 최저가 하나는 올림이고 하나는 내림입니다. 그러니까 1, 2를 맞으면 의대는 1이 되고 2가 되고 치대는 1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최저가 절대로 안 되는데 굳이 의대를 써서 한 장 날릴 것보다는 치대를 쓰면 최대가 되면 요게 훨씬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치대는 안 뽑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표시를 못한 건 전남대 여기 치의회가 수학 포함입니다. 어머님들 수학 포함 제가 꼭 빼먹었더라고요. 수학 포함 3합 5입니다. 수학 포함 3합 5. 근데 내신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3합 5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합 5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경북대하고 전남대는 이미 내신이, 그러니까 최저가 1이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뭐 3합 5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치대 아니면 치대라도 괜찮다.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안 되는 거 다 빼면 이렇게 남는데요. 제가 조선대 치대는 저게 왜 저거 화살표를 했냐면 작년보다 최저를 높여놓은 겁니다. 3합 5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앞에 있는 성적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왜 높아? 최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거는 변동이 생길 겁니다. 요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은 치대는 사실 모든 의대에서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대 교수님들은 진짜 치대만 하는 아이들을 원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북대 3명, 이거 작년에 많은 문제가, 이게 총장님이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저거 특정한 학생들을 뽑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근데 최저가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3명을 뽑는, 그냥 치대에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치과의사를 위해 태어난 아이들은 요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대를 가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의대보다는 최저가 조금은 수월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의대 증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마찬가지 전남대 치의에는 저기 수학 포함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안 되는 거 다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요만큼인데 여기 보시면 조선대도 6명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최저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최저가 올랐기 때문에 등급은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치대는 요만큼에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쓰느냐 치대를 쓰느냐 여기에서 최저가 다르다. 이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의 논술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것 같고요. 지역이 이제 이렇게 된다 생각해 보시면 되고, 어머님들 제가 일부러 한의대를 얘기하려고 안 나가신 거를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안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한의사가 되고 싶으면 경북으로 와라. 이게 맞습니다. 한의사가 되고 싶으면 경북이 맞습니다. 왜? 이만큼 뽑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거 두 개는 사라졌지만 이만큼 뽑고 일단 교과입니다. 교과에서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5가 눈에 보입니다. 삼합 5는 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삼합 4는 그래 못할 수도 있다 하더라. 삼합 5는 해야 한다. 근데 이건 해야 의치한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어머님들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아내하고 막 치다가 저기 보이죠? 1.94, 2.34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시 찾았어요. 사장관하고 막 저게 맞더라고요. 그럼 저게 왜 저럴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쪽에서 확 통하는 인원들 잘 한번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인문을 따로 뽑는데 확 통하고 사탐 한 개가 지적입니다. 그러면 인문계 상위권자 중에서 미적분으로 넘어간 아이들도 많은데 확통만 하면서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없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예를 들어 확통을 쥐고 있으면서 내신이 좀 괜찮다, 저 최저된다, 저건 쓰면 근데 올해 쓸 거는 아니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저렇게 된다, 근데 올해 아마 저거 난리가 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다시 성적이 푹 꺼지기는 할 텐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인문계 학생들, 순수 혈통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확통을 쥐고 있으면서 저 정도 성적 되는 아이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비슷한 성적이 조금 떨어지지만 근처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저거 준비하시면 한의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도 한번 봐주시라, 이런 흐름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의대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이제 보셨겠지만 인문자연을 나눠서 뽑는 학교가 있고 전체로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 구별 없이 뽑고요. 그리고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어쨌든 자연계는 성적이 뒤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성적이 뒤로 왜? 앞에 아이들은 전부 다 의치입니다. 그럼 뒤에 약간씩 물러나 있고, 그래서 인문계, 그러니까 결국은 합쳐서 뽑는 학과들은 인문계 강자들이 간혹 남아 있으면 적게 뽑는 학과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들, 그건 조금 더 유념하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뺄 건 빼고 보시면 요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대전대 한의대도 굉장히 명성이 높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전대 한의대가 한국사 반영해서 최저였습니다. 신기하죠? 한국사를 등급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 등급이거든요. 그럼 올해는 한국사 반영 불가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사장관하고 한국사를 왜 이렇게 인정을 해주냐라고 물어봤더니 어쨌든 올해는 없을 겁니다 해서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 반영 안 되면 저 성적보다는 조금은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대전대 한의대도 문이과 통합으로 뽑죠, 그죠? 그러면 저기는 인문계 강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만 조금 하셔서 지원할 때 약간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렇게 한의대 뽑는 거 거기 책자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여기 보시면 최저를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합 6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석대는. 근데 선생님 저기 1.0 우석대인데 왜 1.0인가요? 저거는 분명히 어머님들 갑자기 가다가 1.0이 되거나 학교 이름에 비해서 넘치긴이 높으면 무조건 저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 때는 10개인가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 등급대 애들은 무조건 1.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그거는 확인만 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도 뽑으면 1.0일 겁니다. 근데 최저가 3합 6이다. 오케이. 그러면 최저 보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한의학과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도 우리 대구 경북에 많습니다.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인문도 마찬가지, 인문 성적이 저렇죠. 또
그렇죠, 그죠? 진짜 인문이면서 내가 한의에 진짜 나는 고1 학생들 아까 보이죠? 정말 엄마 나는 한의를 가고 싶어. 1학년 때부터 한의 하시면 한의 갈 수 있습니다. 한의. 예, 한의 의대 갔다가 약간 그래서 한의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의 가고 싶다. 그러면 확실하게 한의를 찍어 누르면 최저 맞추면 대구에서는 한의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나머지 부분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 한의에 2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삼합 5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외에 뭐 안 되는 거 다 빼고요. 조금만 확인을 하시는데 세명대 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탐구 항소는 미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국수형만 받아들이는 학교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게 더 좋을까? 예를 들어서 탐구는 아예 우리 아이가 탐구 자체는 아예 거부다. 그러면 또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맞고 안 맞고를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참고를 잘 하셔서 설계를 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쭉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제가 약대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대 같은 경우는 신설된 것들이 꼭 있고 제가 몇 군데 제가 사실 어머님들 이것도 제가 한 땀 한 땀 쳐넣기 때문에 책자를 함부로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잘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 약대 같은 경우는 요거는 36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보라색은 거의 등급합이 6입니다. 제가 아까 삼합 3부터 삼합 4, 삼합 5, 삼합 6까지 내려오는데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잘 한번 보십시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어차피 교과는 이미 저 옆에 성적대가 결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니까 체제를 이렇게 잘 보시고 하나하나씩 골라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보고 성적을 보고 하나씩 고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자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대가 교과 면접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건 저는 하트표를 일부러 쳤습니다. 3합 6입니다. 3합 6 괜찮죠, 그죠? 계명대 약대는 이미 계명대 병원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병상수가 아마 경북대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대 약대는 실질적으로 어머님들 계대 약대를 가려면 연세대 중상위권 학과하고 풀이 겹칩니다. 연세대 한 신소재 뭐 이 정도 성적이 돼야 계대 약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교과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물론 면접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보시면 20배수를 뽑습니다. 20배수. 얼마나 뽑아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다. 3합 6이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요만큼 우리가 뽑고 있다. 그리고 3합 5, 3합 6까지도 골고루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엄마 나는 무조건 경북대를 가야겠어. 3합 5. 아까 전에 경북대 의대는 3합 4, 경북대 치대는 3합 4의 절사, 경북대 약대는 3합 5입니다. 선생님 저는 의대밖에 안 했는데 약대 써도 될까요? 약대 오는 아이 중에서 순수 혈통 약대는 없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원, 제주도 뺄 건 이렇게 다 빼면 요만큼 남는데 여기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이는 건 제주도까지도 필사하게 가겠다. 강원대 가겠다. 왜? 3합 7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는 3합 7 라인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뭐 좋은 데서 살 수 있으면 제주대. 근데 이런 거 요즘 아이들은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저를 보고 한 번쯤 고려를 보시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여기서는 사실 보실 때가 이렇게 있는데 좀 특이하죠,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인제대는 4합 9입니다. 인제대는 4합 9 이렇게 최저를 한번 보시면 되고 작년하고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책자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도 쪽도 다 빼고 나면 요만큼 남는데 여기는 조선대 약대가 3합 6이거든요. 그리고 전북대 약대가 4명인데 3합 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이 진짜 1.06인데 도저히 3합 6도 불안해. 3합 7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목포대 같은 경우는 과탐의 화학 또는 생물 필수응시, 저것도 어머님들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필수응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저게 못 씁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입니다. 종합에서 봐야 될 것은 여기는 사실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특히나 변한 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약대에 총합으로 계명대와 영남대가 이제 뽑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계명대도 3합 6, 영남대는 3합 5입니다. 요거 정도 판단을 하시면 약대를 쓰는 데 있어서 종합도 우리가 종합 어느 정도 서류가 잘 돼 있으면 이 부분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전형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6쪽에 이렇게 하트표를 일부러 쳐놨습니다. 6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제주도에 이게 문제입니다. 제주도 4명인데요 최저가 없습니다. 정말 약의 생기부 보면 진짜 얘는 너무나 훌륭한 약사야, 약의 전문가야, 그러면 이게 미적용이니까 이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만 그래도 한번 보시기만 하셔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놨습니다. 나머지 근데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죠? 예, 7이 자꾸 보이거든요. 이 7이 자꾸 보입니다. 근데 이거 다 없애도 7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라도 쪽은 근데 인원이 너무 적게 뽑기는 합니다. 종합이기는 해도 미공개라고 있는 자료는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명 자료 공개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낮아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 그 책자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거창한 말로 이렇게 막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흥분돼서 너로나도 갈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해서 한두 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하나하나 천천히 두들겨 보고 건너면 충분히 경북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특히나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이게 내년까지, 그 내년까지 1학년까지,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고교학점제 들어오고 나면 또 판도가 또 바뀝니다. 어쨌든 하더라도 요거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자, 올해 어쨌든 의학학 계열의 핵심은 이겁니다. 최저, 그리고 3합3 라인, 경북대 3합4 올림, 3합4 올림, 계명대 3합4 탐구 1개, 3합4 대구 가톨릭대 2개의 절사, 그리고 영남대 4합5. 그러면 3합4 라인이 안 되면 3합5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가톨릭대 의대 3합5 라인, 선생님 그래도 3합6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약대 아니면 한의대 라인,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요? 수능 치는 날 모든 입시가 끝나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조금 잘 보시고 최저 라인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주시면 수능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어느 한 곳 정도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어머님들 이런 건 있습니다. 집이 허름한 집이지만 있어야 편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집이 있고 더 좋은 평수로 옮기는 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집 없이 그냥 생재수를 하면 굉장히 아이들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도 그냥 막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작은 집이지만 하나 그 안에서 열심히 차근차근 평수를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 성적이 좀 더 좋아지는 현상은 저는 계속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좀은 염두하셔서 내년 후년까지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아이들이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